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죠.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고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갈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K방역 위기는 내부에서입니다. 네, 그 광복절인 지난 15일에 그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그 2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렸어요. 예. 그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이제 정부하고 서울시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 집회가 이제 꺼져가는 그 코로나19의 불씨를 또 살릴까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또 큽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초 서울시가 이제 8월 15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제는 대규모 집회들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이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집회가 불어된 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중 2건이 인용이 된 겁니다. 네. 일단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개최를 허가받은 집회로는 이제 보수 시민단체 만파의 집회가 있고요. 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토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집회 2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용이 결정된 겁니다. 진행을. 문제는 이 2개의 집회에 사람들이 밀집을 한 건데요. 국토본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정도, 그 만파 측은 약 100명 정도를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문 일대에서 이제 집회 개최를 신고했던 보수단체가 대부분 집회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대규모 집회로 이제는 확대가 된 겁니다. 또 이번 집회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이제 정치적 성격의 집회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이제 각종 비판 구호를 외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는 이제는 집회 장소를 이탈하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 이제는 경찰 버스를 세워뒀는데 그 버스를 훼손하고 또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일부 참가자는 이제 마스크를 아예 벗고 바닥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과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등 이제는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도 다수 나왔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엄정 대처 의지를 또 밝혔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16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세 자릿수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요. 매우 엄중한 상황이자 중대한 고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달라. 특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하여는 엄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그리고 진단검사에 조속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입니다. 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집회에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이제 체포가 한 30명 정도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이제 체증 자료를 분석하는 등 이제 혐의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체포가 된 거네요. 예, 이날 또 집회 주최자 그리고 참가자 4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재질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이번 집회에서는 그 전광훈 그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참가했다고 하던데. 예. 그 당장 그 감염병 예방법 위반 논란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정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실제 이날 집회에서도 본인 스스로 나 격리 대상인데 그동안 답답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확진율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을 검사하면 그중 1명은 확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전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해서 제출했다. 그래서 역학조사도 방해했다.
라고 해서 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현재 고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전 목사는 현재 이 조건부 보석 상태인데요. 전 목사가 지난 12월부터 또 올 1월까지 이제는 그 강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다수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계속 중인데요. 지난 4월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해서 이제 보석을 허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허가 조건을 보면 전 목사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이번에 참가를 했죠.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검찰이 이번에 이제 보석 조건을 어겼다라고 해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거 뭐 보석 취소 청구가 뭐 받아들여질까요? 예, 저는 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석 조건 중 하나인 이제는 주거를 벗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가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내세우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따라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집회를 주거 제한 그리고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참가했으니까 아무래도 보석 취소 청구가 받아질 가능성 높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미 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이 된 상태니까 별도의 구속영장도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걸 좀 미리 예측을 못했을까요?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 네. 그 어떤 것보다도 국민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뭔가 큰 걸 놓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어대낙 이낙연 이재명의 역전당하다입니다. 예, 그 어대낙.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의 줄임말인데 예. 현재 그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낙연 의원이 유력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대세론이 오히려 당대표 경선의 흥행에는 이제는 악재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수해와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 176석의 집권 여당 대표 경선에 그 국민들의 그 관심이 매우 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떨어졌다. 네,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 상황에서는 사실 2위가 누가 될까가 더 관심사지 1위에 대해서는 어대낙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달갑지가 않은데요. 네. 1등인데 왜 그런가라고 보면은 무엇보다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유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당권을 쥐고 또 이를 발판으로 대권까지 잡으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거 이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최근 여론은 당내 경선이나 또 어대낙 이낙연이 아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근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그간 부동의 1위였던 그 이낙연 의원이 이재명 그 경기지사 후보에게 이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맞습니다. 그 한국갤럽이 이제 8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101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자유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그리고 95% 신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19%를 기록해서 이낙연 의원 17%를 이제는 2%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표본오차 범위긴 하지만요. 이런 상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까지 이낙연 의원이 7개월 연속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선두를 달리긴 했지만요.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지율이 역전될 가능성은 늘 존재를 했습니다. 이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1위 어떻게 그 봐야 될까요? 예, 우선 이 지사가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뭐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이제는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처하면서 할 말을 하는 이제 사이다 행보가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낸 거. 그래서 이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는 이른바 신중하고 점잖은 이제는 선비 이미지의 이낙연 의원과는 큰 차별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에는 개인적인 역량 이외에도 이제 정치공학적 이유도 함께 있어 보입니다. 정치공학적 예. 이유도 있다고요?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차기 당 대표에도 도전하는 등 이제 당과 이제 정부의 이제 대표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권 지지율과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연동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요. 최근 민주당의 입법 독주,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 그리고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미투 사건이 겹치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정부 여당의 지지자들이 그 대안으로 이낙연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예. 이재명 지사에게는 이제 기회가 된 거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막판 1승이 중요한데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의 가장일 뿐 그 최종 대권 후보로 누가 선택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낙연 의원은 그 뭐 어대낙? 예. 어차피 뭡니까 대표는 이낙연 또는 뭐 이대만도 있더라고요. 이대로 대표만. 예.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수식어들이 있던데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도 하나 우리가 좀 만들어 주죠. 제가 좀 만들어 왔습니다. 예. 이지일 어때요?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지지율 1위. 야, 이지일.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는이란 단어가 이제는이란 단어가 뭔가 더 긴장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한테는. 뭐 하나씩 뭐 한 분 말고 다른 분도 좀, 예. 좀 지어주는 것도 좀 어떨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